2018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우리는 2026 이제 시험을 대비하니까 2022 교육과정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일단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학 영역에서 제시된 교사 방법 및 유의사항과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일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는 샘돌 모델을 이용하여 플러스 3 마이너스 2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기억 모델에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칙 계산 이외의 2학년선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수학 문제 하나를 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수 지도, 이 여러 모델들을 보면 되는데, 음수 모델 지도 여러 모델을 한번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 모델 지도는 첫 번째로 직관적 모델, 그리고 형식적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직관적 모델에는 어떤 게 있냐? 바로 샘돌 모델, 그리고 우체부 모델, 그리고 수직선 모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형식적 모델에는 어떤 게 있나요? 바로 형식 부력의 원리, 그리고 기납적 묘사법, 그리고 기하, 대수적 원리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직관적 모델의 장점은 뭐가 있나요? 바로 장점은 수체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바로 이런 대수적 구조를 명확하게 지도할 수 없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형식적 모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대수적 구조를 지도할 수 있다가 바로 이 형식적 모델의 장점이 될 거고, 수체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형식적 모델의 단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샘플 모델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모델은 우선 우리가 소멸 법칙을 이해해야 되죠. 소멸 법칙을 이용하고 일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설명할 수 있지만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수의 연산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우체부 모델에서는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지도는 가능하지만 나누기는 지도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고, 이제 수직선 모델에서는 사칙 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지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한계점은 뭐가 있나요? 바로 이 음수에 대한 너무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형식적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형식 부력의 원리는 뭔가요? 자, 원래 유지했던 성질이 바로 이 확장을 할 때, 이 영역을 확장을 할 때 원래 유지되었던 성질이 이쪽에서도 유지되어야 된다가 바로 형식 부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납적 외사법은 바로 앞에 있는 직관적 모델을 이용하여 이렇게 가르쳤을 때 대수적 구조를 배울 수 없는 것을 기납적 외사법을 이용하면 가르칠 수 있겠죠. 자, 기하 대수적의 원리는 우리는 기하에서 대수적 이렇게 이행을 할 때 이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간단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더하기 그리고 빼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즉 샘돌 모델이니까 우리가 소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바로 우리가 검정돌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검정돌을 한번 그려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채워볼게요. 자, 검정돌은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플러스 3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게 바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다시 써주면 여기는 플러스 3을 의미하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2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샘돌 법칙이니까 이 빼는 개수만큼을 더하고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두 개를 똑같이 더해주고 그리고 빼기, 이렇게 빼는 것을 한 박스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요 마이너스 2가 여기랑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거물돈 5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물돌 5개가 남아서 바로 우리는 이 값이 플러스 5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샘돌 법칙으로 이용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억의 방법, 위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모델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직관적 모델의 한계는 대수적 구조를 지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형식적 모델, 즉 bin합적 외사법을 통해서 대수적 구조를 명확하게 지도를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를 하나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사칙 계산 이외의 이항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즉 사칙 계산 문제는 1 플러스 2의 제곱, 이 숫자가 들어간 게 바로 사칙 계산의 이항 연산 문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사칙 계산이 아닌 이항 연산 문제를 우리가 제시해주면 되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한 게 아닌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만듭시다.
자, 동그라미 기호는 어떤 거냐? A랑 동그라미 B를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A 동그라미 B는 어떤 게 나오겠냐 하면 바로 AB 더하기 AB, A 플러스 B. 자, 이렇게 해서 정의했을 때 이 동그라미 B의 값은 그러면 무엇일까요?를 물어보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정수의 사칙 연산이 아니고 이런 동그라미라는 새로운 문자 약속을 만들어서 이 동그라미 B는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사칙 연산 외에 이항 연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니은에 해당되는 수학 문제, 즉 사칙계삽 이외에 이항 연산을 묻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제시해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